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저도 모르는 제 신상에 관한 뉴스가 하나 나왔더군요. 이 국민의힘 윤수원 부원장에 무려 19명 인사들이 임명이 됐다는 뉴스입니다. 감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제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문자가 한 통 와 있더군요. 이 김영식 의원,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이 김영식, 아마 그분이 맞을 겁니다. 그 의원이 원장인 그 윤수원, 거기에 부원장 임명 문자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정권을 가진 조강위원을 할 때 문자로 해축이 됐는데, 이번에는 문자로 임명이 됐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에는 이 윤희숙 의원과 그리고 김민전 교수, 뭐 이런 분들 이름과 함께 제 이름이 제목에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윤수원 부원장 운운하는 제안을 전화로 받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완강하게 거절한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의 뜻을 승낙으로 알아듣는 걸까요? 참 기막힌 일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이상한 임명장을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제게 보내더군요. 무슨 자문위원이니 하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때도 이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귀차니즘이란 말 아시죠? 귀차니즘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쨌든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남루하게 보였는지, 제가 그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지난 주말 이 휴일 동안 빅뉴스가 있었죠. 이 국내 뉴스로는 5천만이 이용한다는 카카오가 셧다운 됐다는 뉴스입니다. 언론은 초연결 사회가 한순간에 초먹통 사회가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뉴스죠. 시진핑 황제의 대관식이 시작됐다는 뉴스입니다. 이 대명천지에 이 G2에 들었다는 중국이 문명국이 아닌 야만국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이 민망한 뉴스입니다. 인간은 정말 만물의 영장일까요? 21세기 인류가 건설할 문명 한쪽엔 집단주의의 사슬 아래 이 권력에 복종할 뿐인 공포의 질서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시진핑은 놀랍게도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공갈일까요? 진짜일까요? 그런데 이런 뉴스보다 개인적으로는 쌍방울 직원들이 중국으로 빼돌린 수십억 원에 관련된 뉴스가 궁금했습니다. 그 돈을 빼돌린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왜 중국으로 빼돌렸을까요? 뭘 얻어먹으려고? 결국 나노스라는 기업이 북한 회토리를 독점했다, 뭐 이런 겁니까? 또 하나, 이 서울대에서 직위가 해제된 교수 20명에게 급여가 10억이나 지급됐다는 뉴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문재인이 3시간입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격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문재인은 과연 무엇을 한 것인가? 이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비극의 뿌리입니다. 전직에게 묻는 것이 과연 무례한 짓인지 무엄한 짓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가 의도적으로 한 생명을 방치했다면 그건 명백히 범죄입니다. 자, 이제 카카오 뉴스를 보죠. 저는 카카오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지도 이번엔 정말 놀랐습니다. 카카오라는 기업은, 아니 카카오라는 괴물은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가 5천만 명,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3,700만 명, 본인 인정의 카카오 인증서 3,300만 명, 그리고 카카오 택시 3천만 명. 대한민국은 카카오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남 판교에 있는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한민국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오후 3시 19분께 SK CNC 판교 캠퍼스 A동에서 불이 났는데
오후 3시 22분께 이곳 데이터 센터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이곳에 서버 32,000대가 들어선 카카오의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사흘 전 15일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이 사태를 부른 이 작은 화재는 플랫폼 독점 사회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않았던 카카오 독점이 국민 전체를 블랙아웃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 피해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는 단순히 카카오 서비스 20여종이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카카오의 지도, 본인이 인정, 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타기업, 정부기관도 광범위한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문제,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업비트는 로그인 방법으로 카카오톡과 애플 계정을 통한 두 가지 방식만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 상당수가 피해를 겪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이 있더군요. 신문고입니다. 땡 때려서 자기 불편을 얘기하고 신고하는 것. 이 신문고 이용자, 이 위치 기반으로 불법 주정차, 생활 불편 등 민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카카오 지도를 연동해 놓아서 아예 신고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카카오가 먹통이 되니까 신문고가 셧다운된 겁니다. 웬만한 IT 대기업들도 지도나 결제 같은 서비스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는 게 피해를 키웠습니다. 15일 카카오가 먹통이 되자 사람들은 부랴부랴 카카오 대안 서비스를 찾았습니다. 이날 라인,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그리고 타다 같은 택시, 네이버 지도 등 경쟁사 앱의 다운로드가 폭주했습니다. 12년 전인 2010년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는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로 성장하자 포털 서비스 다음을 인수했죠. 그리고 골목 상권 침탈 논란을 빚으면서 대리운전부터 미용실 예약에 이르기까지 각종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해 왔습니다. 제 친구들도 대부분 대리운전 그리고 택시 부르는 걸 카카오에 의존합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뱅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요 자회사를 비롯해서 무려 13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또 손자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카카오 민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든 카카오 먹통 대란은 어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공지를 통해 월요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카카오 택시와 카카오 개인저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리고 다음 카페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카톡 역시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복구를 마쳤다고 했는데 다음 메일 등 시민들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기능들이 여전히 접속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는 카톡 채널이 먹통이 되어서 불편이 크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카톡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일부 차질이 여전히 빚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안부의 안전신문고는 어제 오전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본인 인증을 해주는 카카오 인증서는 어제 오전까지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다들 불편을 겪었는데 의외의 반응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카카오 교통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이 내비게이션, 카카오 택시 기사 앱, 그리고 카카오 택시 대리기사 앱, 이런 앱들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 반면 홍대역과 강남역 등 평소 주말에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없었던 곳에서 이제 택시를 잡을 수 있다는 경험담이 화제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멈추자 홍대 거리에서 택시가 잡혔다. 이런 글들이 인터넷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역에서 택시가 잡혔다고
인터넷에 떴습니다. 그게 화제가 된 겁니다. 그간 카카오가 콜택시 시장을 주도하면서 주말이나 늦은 밤에는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택시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존엔 1,000원이던 호출 요금이, 그러니까 호출을 하면 1,000원이 자동으로 더 부과가 되는데 최대 5,000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상 택시 요금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주객의 위치가 바로 된 것입니다. 뒤집어진 거죠. 어쨌든 이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의 민낯을 만방에 보였습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우선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고 하고, 그러니까 하위 직급에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인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 협박으로 토지 용도를 상향시켰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된 데 따른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2건이죠. 이재명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 가운데 가장 간단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만으로도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의 비선거권도 박탈이 되는데, 지난 대선 때 보전받았던 434억 원 선거비용도 반환하게 되어 자칫 민주당의 와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와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이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과거 군수내리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공직선거법 사건의 허위사실 공표와 달리 방송과 국정감사장에서 피고인 이재명의 적극적인 공표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SBS 등 방송에서 김문기를 하급 직원이어서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문기는 대장동 게이트 주요 내용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수차례 직접 보고한 자였고,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10일간의 여행을 함께하면서 골프까지 친 사이였습니다. 국토부 협박에 있어 토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이를 경기도 국감 현장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생방송되는 가운데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이에 대한 죄책을 쉽게 벗어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건 제 판단입니다. 적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나오겠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아니, 이게 뭐 첫 번째, 두 번째 따질 것 없이 몇 차례 열 가능성 거의 없죠. 간단한 사건이니 말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정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재명에게는 게다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비롯해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사의 배임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까지 검찰이 이재명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이재명에게는 지옥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운명을 함께하는 것에 정말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재명이 이미 정치적 거물이 되었으니, 대통령 후보를 지낸 정치적 거물이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 정도의 의혹으로는 이재명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야죠. 하나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일주일에 무려 4차례씩 재판을 벌이면서 밤 11시, 12시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재판을 벌이면서 무려 22년을 선고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17년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대통령 반열에 오르지 못한 이들이야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벌어질 또 하나의 드라마의 귀추. 그래서 저는 그게 더욱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자, 다른 뉴스 다시 보겠습니다. 모두 했던 말입니다. 새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이대준 씨 피격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했다는 이유로 서훈, 박지원, 서욱 등 이 문재인 정부 인사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뻔히 알고 있는데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이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근거들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가 있은 직후에 열린 이 회의에서 서훈이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훈은 이대준 씨가 피격된 다음 날 새벽 8시 반에 문재인에게 이 씨의 피살 사실과 함께 그의 월북 가능성을 대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반 뒤인 오전 10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서훈은 이 회의에서 국방부에 이 씨 자진 월북 내용을 담은 종합 분석 결과를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준 씨의 구체적인 월북 근거들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국방부 장관 서욱이 감사원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렇습니다. 안보실장이 회의에서 이대준 씨가 타 승무원들과 달리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배의 CCTV 사각지대에서 이대준 씨의 신발이 발견됐다. 이런 월북 근거들을 알려줬다. 이는 군 첩보 외의 내용이었다. 말하자면 서훈은 서욱에게 군의 첩보 내용이 아닌 사항, 이대준 씨가 근무 중이던 업 지도선에서 다른 근무자들과는 달리 혼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대준 씨가 의도적으로 월북을 준비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당시 해경조사 결과 업 지도선의 구명조끼 수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대준 씨를 발견했던 당시 착용했던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는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국방부와 해경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서훈이 말한 것은 선박 CCTV 사각지대에서 이대준 씨의 슬리퍼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리퍼가 주인들이 다 따로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죠. 이대준 씨가 수영에 방해가 되는 슬리퍼를 벗어나고 월북을 시도했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이 슬리퍼가 이대준 씨의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자료엔 실종 선박에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서훈이 서욱에게 전달한 월북 근거 2가지가 모두 거짓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사건을 브리핑하면서 서훈이 불러준 이 내용들을 그대로 이대준 씨의 월북 근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외에도 이 씨의 월북 근거로 그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될 때 의존하던 부유물이,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타고 있던 그 물체가 실종 선박의 물건이었다는 점을 드리는데 실제 이대준 씨가 탔던 선박에는 부유물로 쓸 물건이 없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 씨가 북한의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유력한 월북 근거로 내세우는데 감사원은 이대준 씨는 처음엔 북한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군의 추궁이 계속되자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통상적으로 긴급한 구조를 원할 때 자진 월북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서훈이 혼자만의 판단으로 허위 월북 근거들을 국방부 등에 하달했을 것인가? 서훈이 월북 근거를 하달할 때는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하라는 더 높은 곳, 말하자면 문재인의 지시가 없으면 과연 그런 지시를 했을 것인가 하는
바로 그런 의문입니다. 저 하나만의 의문인가요? 아니죠. 우리 국민 모두의 의문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재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안보실 보고서 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놓아 보고 지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2020년 9월 20일 오후 6시 36분 이 사건 첫 보고를 받았죠. 그리고 이대준 씨가 피살되기까지 3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이번 감사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검찰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감사원은 현재로서는 관련 부처의 보고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은 최초 보고를 받은 뒤 3시간 동안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보고를 받았다면, 가령 내가 대통령인데 그런 보고를 받았다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쓸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해경은 첫 보고 당시 이미 수색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대준 씨가 살해당할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북한 당국에 어떤 연락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서욱은 그해 9월 24일 국회에 출석해서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준 씨 사망 당일인 22일에는 제가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받은 바가 없다. 제가 대통령에게 아무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대준 씨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최초 실종된 뒤 북한군보다 중국 어선에 먼저 발견된 정황을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고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한자가 찍힌 구명조끼가 이 중국 어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니 그렇겠죠. 처음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자진을 울부겠다고 한 당시 문재인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숨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은 당시 9월 20일 오후 3시 30분쯤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발견됐을 때 그가 구명조끼를 입고 팔에 붕대를 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전날 실종 당시에는 구명조끼와 붕대가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방부 내부 자료에서 이대준 씨가 업시도선에서 실종된 뒤에 중국 어선에 올라탔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찾아냈습니다. 이대준 씨가 표류하다가 다른 배에 탔으며 실종 당시 이대준 씨가 표류한 새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NLL 북방 한계선과 경비개선, 이건 북한이 주장하는 경계선입니다. 남북 경계선입니다. 북방 한계선과 경비개선 사이의 해역을 운항한 선박은 이 중국 어선뿐이었다는 사실도 국방부 등이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국방부가 이를 숨긴 것은 당시 국가안보실 지시로 국방부와 해경이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기 때문일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얻어 입었다면 애당초 구명조끼 없이 바다에 빠진 것이니 의도적 월북이 아닌 우발적 추락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와 해경은 이 중국 어선에 대한 조사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준 씨가 중국 어선에 탔다면 그가 했을 말과 다시 내린 이유 등이 월북 여부를 판명할 핵심 증거가 되는데 말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습니다. 김홍희는 당시 이대준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국내에 없는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난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말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참 비겁한 작태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고 난 안 본 것으로 하겠다. 1구의 해양경찰청장이 말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발표에 대해 14일 정치 선동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감사원이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감사완박법, 그러니까 감사원 독립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예속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예속이 되겠죠. 원내대표 박홍근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이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려면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 다 드렸지만 이 이상 뭘 더 제시해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 21명도 입장문이란 걸 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다. 자진 울북이라는 최초의 판단은 우리 군이 내린 것인데 그 판단의 근거 중 무엇이 틀렸다는 것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죽은 이대준 씨의 아들에게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가요? 나는 정말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완박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받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감사원을 정치권 통제해 두려는 취지입니다. 아니, 민주당의 통제해 두겠다는 것이죠. 도대체 민주당이 생각하는 진실은 무엇이며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얼굴을 한 채 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인면수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대준 씨 유족들은 14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기자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동생이 구명조끼를 입고 스스로 바다에 빠졌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발표했던 이들이 실족을 알고도 숨겼던 것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린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우리 모두의 분노에 찬 질타입니다. 이를 은폐하고 월북으로 꾸미내 유족들을 고통 속에 살게 했던 문재인과 안보 담당자, 아직도 잘못이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우식입니다.